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자, 비밀의 정원 7살짜리 그 포로의 행방을 찾아서 제 14부 벚꽃 아래에서의 이별입니다. 자, 마에다 가문이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김현철이를 좀 길러줘야 되는데 마에다 토시에는 이제 죽었고, 어머니 방춘원, 그러니까 마에다 토시의 부인은 인질로 에도성의 도과막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마에다 가문으로서는 최대 위기죠. 그 기록상에도 마에다 가문의 최대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가나자 성을 이제 떠나서 어머니 방춘원은 노구를 이끌고 자기 자식들을 대신해서 에도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가나자 성의 모습이고요. 마에다 토시의 전국 시대를 누비던 아주 뛰어난 창의 명수, 창의 1인자고, 그야말로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부터 공을 세워가지고 승진을 하다가, 원래는 그 사실은 오다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돼가지고 풍신수길이한테 좀 자기 목숨을 좀 부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풍신수길이가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풍신수길하고 가까워지게 된 거고,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에다 토시의 부인이었던 방춘원입니다. 방춘원의 공로가 커요. 방춘원은 정말 그 우리나라 치면은 그 국가의 어머니입니다. 정말 대단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도 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자, 마에다 토시의 1537년생인데 1599년 도과 이에야스를 암살하려고 도과 이에야스의 후시미의 저택, 그러니까 집은 원래 동경이지만은 나고야도 있고 집이 동경도 있고 교토 후시미에도 있는데, 후시미에 와서 이제 풍신수길의 사후 처리 문제에 관해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덕천강이가 결국 정권을 먹겠다는 그런 야심이 보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마에다 토시의 이 사람이 후시미의 저택으로 자기 아들하고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풍신수길이 편에 노골적으로 쓴 게 덕천강이한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덕천강이가 꿍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마에다 토시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고, 그 부인은 이제 에도성 도과막부의 인질로 가게 됩니다. 이 나나오성이라는 데를 가면 이시카와 현에 지금 바로 마에다 토시에의 번이죠. 거기 가면은 그 나나오라는 그 데가 있는데 조그만 성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나나오성에 거기서 오만석 성주, 말하자면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성주가 된 이후에 마에다 가문, 즉 가가문을 30만 석까지 끌어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덕천강의 암살 모의 혐의로 병사하고 결국은 이제 인생이 끝난 거죠. 상당히 창을 잘 쓴 사람인데요. 지금 요 장면을 보시면 좀 장면이 그냥 그림이 그렇네요. 지금 이 창을 두는데 창 끝에 지금 사람 머리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이 보통, 이 사람은 6.2m짜리까지 창을 썼대요. 6.2m. 이 사람 키가 180cm인데 아마 전 세계의 그 전쟁사에서 유럽의 경우 지금 가장 긴 창을 쓴 사람이 스위스 용병인데, 그 사람들이 2.4m짜리 창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최대 6.2m까지 썼다는 거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보통 중요한 전투에는 다 4.2m짜리 창을 갖고 나가긴 했는데, 이 정도의 창을 쓰려면 첫째, 창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휘두를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훈장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이 쓴 그 창이 보통 18kg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들고 흔들면서 휘두르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죠. 체격도 크고. 마에다 같은 경우도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서 전쟁을 할 때
창으로 이렇게 뭐 한번 말 타고 출정을 하면 목에다가 그냥 뭐 적군의 목을 뭐 주렁주렁 걸고 이렇게 왔대요. 뭐 좀 장면이 끔찍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가 무슨 뭐 여우 사냥 하듯이 목을 이렇게 옆에다 뭐 달고 올 정도의 아주 뭐 명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날고 뛰던 마에다 토시에도 결국 이제 죽게 되고, 자, 이 마에다 토시에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일본 역사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국시대 장수인데, 그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마에다 토시에하고 만난 것 자체도 상당히 그 좀 슬픕니다. 요게 지금 그 부인인 방춘원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10살 정도 먹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에다 토시에가 지금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오빠 살아서 돌아와야 돼 뭐 그러면서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인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되는 이 사람도 떠나는 겁니다. 왜 이런 장면이 생겼냐면, 이 두 사람은 다 나고야 사람들입니다. 나고야 사람들인데, 이 방춘원이 어려서 아버지가 죽어요.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이 마에다 토시의 아버지한테 의탁이 됩니다. 언니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마에다 토시의 아버지가 이 방춘원을 어렸을 때 이름이 마스, 소나무죠. 마스인데 얘를 길러주거든. 길러주고 나서 이 사람이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위인데 결혼을 해요. 몇 살 때냐면 11살 때. 11살 때 이 방춘원 마스하고 이 토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살 때 결혼을 해갖고 13살에 애를 낳거든. 장남이 토시나가를 13살에 낳았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최연소 출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뭐 자기가 이제 한 집에 사는 거죠. 이 남편하고 같이 컸죠. 그러니까 오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부인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려서부터 이제 남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방춘원의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다 토시의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을 하고 토시나가를 결국 길렀죠. 그래서 이 방춘원과 마에다 토시에는 뭐 평생을 같이 하면서 위기 때마다 이 방춘원이 자기 남편을 거꾸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자, 남편은 죽었는데 남편이 마에다본이라는 그 가가본, 즉 가나다 성이 중심 도시인 가가본을 창업을 해서 30만 석까지 끌어올렸으나 결국 죽고, 덕천강아이가 너 저 가나다 성을 아주 그냥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우리 번을 멸망시키지 마라, 내가 인질로 가겠다 해서 인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에다 토시에와 이 방춘원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좀 슬픈 거죠. 마에다 토시에는 그렇게 못 살진 않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변방에 그냥 부장, 하나의 장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문을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일으킨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방춘원이 에도로 떠나는 날의 장면입니다. 그래도 성주의 부인이기 때문에 호위 병력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자와라는 데는요, 그 일본의 그 경부선에 해당하는 게 동경, 나고야 지나서 교토 지나서 오사카 오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일본의 경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 라인이 아니고 여기서 동경을 하려면은 저 니가타 쪽으로 해서 이 산길을 일본 말로 중산도라고 그러는데 나카센도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 산이 아주 험합니다. 저도 뭐 그쪽을 기차 타고 여러 번 가봤는데 산이 아주 험하고 옛날에는 산적들이 많아서 이 호위병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위병력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아마 성에서는 가나다 성에서 많은 궁녀들이 나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는 이 방춘원을 배웅을 했을 겁니다. 자, 방춘원은 에도성, 즉 도쿠와 막부, 요거는 이제 방춘원은 1600년도에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고 1603년 이후에 이제 에도성이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끌려갔는데 에도성에 1600년에 끌려가서 1600년 봄에 끌려갔는데 무려 14년간을 에도성에 인질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과막부가 끝까지 그 가나자본을 경계를 하면서 밟으려고 한 거죠. 어머니를 딱 데리고 있으니까 꼼짝 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도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도성에는 독과막부가 있는 에도성에는 대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쿠, 즉 궁녀와 그 정안에서 그 생활하는 여자들이 약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오쿠의 제일 높은 벼슬을 하는 좌장은 항상 천황의 어머니입니다. 천황의 어머니가 저 쇼군의 어머니입니다. 쇼군의. 그러니까 덕천강의 어머니가 이 에도 다이오쿠의 그 3,000명을 그 통솔하는 항상 그 제일 높은 계급인데, 그때 덕천강의 어머니는 이미 너무 늙어서 안 되고, 이제 그 덕천가강의 마누라가 이제 전체 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역사를 보면 이 다이오쿠 그 하녀들 뭐 내지는 거의 궁녀들의 그 생애에서 어마어마한 암투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쟁탈을 위한 헤게모니가 그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나중에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에도성 안에 이 다이오쿠에는 남자는 유일하게 쇼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쇼군만. 나머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문이 있는데 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쇼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누라랑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면 그냥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쿠에도 다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덕천강의 부인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측실들이 있고, 또 어머니 밑에, 덕천강 어머니 밑에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또 궁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계급 구조가 딱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뭐 3,000명이 여기서 그 일을 하니까요. 말하자면 덕천강이나 그 자식들한테 대한 그뭐 식사 제공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행사에 대한 뭐 대비라든지 관복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걸 수반하는 그런 게 다이오쿠, 대오, 크게 깊다 이런 말입니다. 다이오쿠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드라마에 보면은 뭐 다이오쿠에 대한 드라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 내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 3,000명의 궁녀가 있는 이제 바로 이 다이오쿠의 모습입니다. 뭐 무려 궁녀가 3,000명이기 때문에 여기 상석에는 이제 덕천강의 부인 정도가 앉아 있고 측실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뭐 각종 진귀한 뭐 문화재 뭐 이런 것들, 좋은 물건들을 많이 썼잖아요. 왜냐면 지방번에서 그 지방번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상품은 주로 이 쇼군가에 다 상납을 했기 때문에 뭐 당대의 그 명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방춘호는 이제 임질 생활을 1600년 봄부터 시작해서 1614년 14년간 귀향을 거기서 임질 생활을 하는데, 1614년에 돌아온 이유도 자기 아들인 장남 마에다 토시나가, 즉 김여철을 길러주는 그 성주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장남의 장례식도 문제도 있고 해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자성은 어머니는 인질로 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남인 마에다 토시나가가 이제 성주가 되어서 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김여철이라는 이 꼬맹이가 10살짜리가 의지할 사람이라곤 마에다 토시나가와 그 부인 옥천원,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기는 적어도 사무라이가 될 때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 안에 검술, 창술을 비롯해서 각종 그 일본의 병법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7살짜리의 사무라이의 향후 이제 5년간의 삶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